그래서 의외로 가장 쉬웠던 것은 차라리 공부였다. 정말 재수없지만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반대로 무엇일까요? 공부는 쉬웠는데. 얼마 전에 독일 대학원을 졸업한 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독일 대학원 관련 질문들을 다 모아서 총망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의외로 쉬웠던 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경험이나 제가 바로 취업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업 관련해서도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미 독일 유학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다시 되짚고 넘어갈게요. 독일 대학원은 학사 전공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전공만 할 수 있고요. 독일 대학교나 대학원 모두 입학은 쉬우나 졸업이 매우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졸업하시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교의 순위를 보나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한국 대학교의 순위를 당연히 보고요. 그 순위가 매우 관대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제가 한국에서 졸업한 국민대조차도 가장 높은 대학 등급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대학 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는 제가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대학교, 대학원의 순위는 있나요? 독일은 평준화가 기본입니다. 딱 대학교 자체에 매기는 순위는 없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소수의 어떤 학과가 유명한 학교는 있습니다. 또한 TU라고 해서 공과 대학들을 좀 높게 쳐주는 편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유학원을 꼭 껴서 진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유학원을 껴서 진행하지 않으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독일 유학원 관련해서는 DAAD라는 웹사이트에 정말 모든 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도 제가 원하는 필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미디어과에 영어로 하는 곳, 그리고 학비가 무료인 곳을 세 곳을 필터로 걸어서 검색을 했을 때 사실 나오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영어로 수업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정말 학비가 완전히 무료인 것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가면 독일에 정작 도착했을 때 어려운 일이 많지 지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혼자 해보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순서를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대학교 등급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등급인지 그 등급을 찾아보고 그리고 어떤 전공으로 진학할지를 결정을 하신 뒤에 DAAD에서 원하시는 필터를 걸어서 학교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독일은 한국과 학기 시작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지원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입국해서 학생 비자 받고 거주지 등록하고 그런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 공부는 필수인가요? 민헨,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의 큰 도시는 독일어 공부가 필수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독일인 분들과 정말 융화가 되고 싶다. 독일에 더 오래 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한의 독일어는 저는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도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인 친구들이랑도 저는 영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독일어를 쓸 일이 생활 반경에서 레스토랑에 갔을 때, 시장을 볼 때, 요럴 때 주로 쓰지만 독일인 분들과 좀 친한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 잘 하는 것이 필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독일어를 잘 하는가? 아니요. 저도 이제 석사 끝나서 다시 열심히 독일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읽고 이해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일, 이 병행이 가능한가요? 아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일에서는 대학원생으로서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없어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으로서 입국을 할 때 1년치 생활비를 미리 입금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막 올라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달이 용돈 개념으로 학생의 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넣어준단 말이에요. 정말 자금이 모자르신 분들은 1년치 그 돈만 모아서 오신 다음에 여기 와서 그 다음 학기에 또 비자를 갱신할 때 또 돈이 필요해요. 또 그 정도의 돈이 통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서 모아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학생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리밋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풀로 12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어느 지역에 사시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한국 석사 대신 독일 석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국 대학원의 부조리함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제가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취업 준비를 저도 잠깐 했었는데, 저는 영어 실력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 직무를 넣었고 제 전공에 맞춰서 넣었는데, 그때 면접까지 대부분 갔지만 면접에서 제가 사실상 스펙으로 적어낼 수 있는 경험은 교환학생 6개월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셔서 그게 되게 상당히 억울했습니다. 해외에 산 기관과 그 나라의 언어 실력은 정말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저한테 좀 억울하게 다가왔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 공부를 거기서 할 거면 그래, 취업도 거기서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부터 그런 제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고 꿈을 꿔왔기 때문에 그게 약 몇 년이 지났죠? 약 한 6, 7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문과 석사 학위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졸업 전에 인턴을 통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제 케이스 하나로 일반화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친구들을 봤을 때 제 주위에서는 보통 미디어과나 경제학과 뭐 이런 걸 전공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경제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보다는 조금 더 취업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고, 지난 영상에서 현재 유럽 해외 취업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취업을 1년 이상 준비한 친구는 아무도 못 봤어요. 보통 졸업을 하면 취업 준비 비자라는 것을 1년 반을 내줍니다. 그 안에 다들 취업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대기업은 영어하는 것을 더 많이 봐요. 그렇지만 독일에서 오히려 작은 기업을 가려면 독일어가 필수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독일 로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 와서 독일어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취업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독일어 둘 다 하면 취업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만 한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만 한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독일은 세금이 40%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취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의 대학교보다도 독일에서 유럽 편지에서의 대학교, 거기에 플러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인턴으로서 경험한 회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턴으로서 어떤 직무를 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제가 해외 인턴을 갔을 때도 여기서도 마케팅이라는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다양한 인턴 경험을 해보시고, 나는 이런 쪽이 안 맞는구나를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취업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링크드인에서 직접 한국에서 한 근무 경험으로 바로 지원을 해서 붙으신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두드리는 곳에 길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 인생의 거의 모토인데 일단 하자예요. 꿈을 꾸시는 게 있다면 그 작은 씨앗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조그만 나비 효과를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이든 하세요. 또 쉬웠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 네, 의외로 쉬웠던 점은 공부입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첫 학기에는 힘들었어요. 갑자기 코딩도 공부를 해야 하고, 참여해서 막 얘기도 막 해야 되고, 발표도 영어로 해야 되고, 영어 논문도 갑자기 너무 많이 읽어야 되고, 일단 논문부터 써야 하기 때문에 첫 학기에는 정말 많이 버겁고 울기도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의외로 가장 쉬웠던 것은 차라리 공부였다. 정말 재수없지만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버티는 게 어렵지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은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학기에 어떤 노력을 해서 가장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을까요? 객관적으로 이제 아카데믹 영어가 그렇게 잘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장 도움이 됐던 건 교환학생을 갈 때 준비했던 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 영어 점수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그때 토플이나 토익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토플을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토플을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첫 학기부터 영어 뉴스 보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의 위젯 설정으로 영어 뉴스를 계속 받아봤거든요. 논문보다 뉴스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사설로 공부했듯이 그런 식으로 분석하면서 읽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반대로 무엇일까요? 공부는 쉬웠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이 시골에 처박혀 있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3년 전에 찬이랑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정말 막 아이언 실색했던 그 영상을 보면 지금 제가 그 영상으로 뛰어 들어가서 저를 안아주고 싶어요. 이 시골에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타입인데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방에만 있다가도 밖에 나가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스타벅스를 가려면 1시간 기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유일하게 밖에 살 수 있는 액티비티는 장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장 볼 때 가장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많아져요. 요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여기서 공부하면서 우울증을 얻은 친구들도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기숙사에 사는 것. 기숙사가 되게 저렴하긴 해요. 독일 기숙사가 뭐 한 달에 20만 원부터 50만 원 정도까지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여기 조금만 돈 더 주시면 밖에서 혼자 사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밖에서 처음부터 혼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그 한국의 아파트라는 걸 플랫이라고 부르고요. 그 플랫을 쉐어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엌과 화장실은 보통 쉐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옆방에 남자가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옆방에 여자가 산다고 해도 그 여자가 남자를 막 데려올 수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온갖 세상의 그 문화권의 사람들과 살다 보면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편견이 생기면 안 되는데 싶지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조금 생길 확률이 높다. 저도 막 학기에 논문을 쓸 때 하필 새로 들어왔던 플랫메이트랑 진짜 안 맞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논문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생활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소수의 이제 같은 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가족처럼 진짜 지냈어요. 마샤 이고르 바니아 정말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서는 딱 한 명의 한국인 친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왔었던 교환학생 친구들이 저랑 이제 우연히 친해지면서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또 한 학기 한 학기를 견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영 오빠, 유은이, 정아 너무 고맙고 어떤 사람이 대학원을 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야 하는가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정리하고 쓰고 도식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분석 능력이 있고 코딩에 관심이 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취미가 있다. 근데 석사생으로서 진짜로 뭔가 공부를 하고 외우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여기에서 왜 이게 빠졌는지가 항상 늘 궁금해하고 분석적인 사고가 가능해야 되고 이걸 또 정리해서 잘 글로 쓰는 그 글 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조금 오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혼자 있는 걸 못 견딘다. 그리고 대체로 소심한 편이어서 나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불의를 참지 못한다.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크고 작은 인종차별부터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건 나뿐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고쳐야지 하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권력을 쥐어주지 마세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성공을 그래야 내가 영향력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소심했다고 여기서 또 소심할 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보다 여기서 훨씬 더 좀 활발하고 남의 눈치도 안 보게 그렇게 조금 성격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포텐셜,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무기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들도 중요하지만 늘 꿈만 꿔오셨던 분들이라면 언젠가 그런 꿈이 현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셨던 저의 독일 대학원 생활의 조금 면면을 살펴보았는데 해외 조선 탈출 후 진짜 해외 생활에 득과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독일 생활의 진짜 재밌는 점들에 대해서도 또 조곤조곤 콘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와서 석사 졸업을 하면서 그 아쉬움 푸는 것 같습니다. 박사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박사는 어차피 아무나 하지 못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안녕.